오픽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스크립트로 최대한의 주제를 커버치는 전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오픽입니다. 저는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 오픽 시험을 보러 가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7월 23일에도 시험을 보고 왔고요. 그때 나온 기출문제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2번, 3번, 4번에서는 공통형 주제인 패션이 나왔습니다. 이번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옷들을 입는지, 일할 때 입는 옷과 놀러 갈 때 입는 옷이 다른지 등등을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3번에서는 쇼핑하러 갈 때 보통 뭐 하는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사는지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4번에서는 어렸을 때 인기가 많았던 옷들이 현재 인기가 많은 옷들과 어떻게 다른지 과거 현재를 비교해보라고 하는 비교 및 대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5번, 6번, 7번에서는 또 공통형 주제인 파티 기념일이 출제되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 5번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서 파티나 기념일을 즐기는지, 집인지 공원인지 그 밖에 다른 데서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두 번째 문제인 6번 세무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큰 휴일을 하나 생각해보고 이 휴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딜 가고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에서는 파티 기념일이 어떤 게 출제가 된다? 최근 경험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티를 했다거나 기념일 행사 등등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에서는 거주지가 출제되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집에서 가족들이 맡고 있는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9번에서는 어렸을 때 너의 책임이 뭐였는지 유년 시절 책임을 얘기해보라고 하는 유년 시절 경험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 10번에서는 어렸을 때 해야만 했었던 책임을 못다한 경험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뭐 숙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숙제를 못했다라든지, 강아지 산책을 시켰어야 되는데 강아지 산책을 못 시켜서 엄마한테 혼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지금의 이 거주지 문제 세트는 설문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롤플레이에서는 선택형 주제 중 하나인 카페가 출제되었는데요. 11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새로운 메뉴가 몇 가지 등장한 걸 알게 되었다. 직원에게 이 메뉴에 대해 알기 위해 3-4가지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나왔고, 12번에서는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직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새로운 메뉴를 달라고 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진상 아닌가요? 내가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 근데 우리는 어쩌겠어요.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의뢰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잘 해줘야겠죠.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달다, 아니면 과일이나 코코넛 향 같은 게 너무 진해서 다른 걸로 좀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좀 되겠죠. 그 다음 13번에서는 카페에서 뭔가 재밌는 이벤트에 참석했다거나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인 14번, 15번에서는 국내 여행이 출제되었는데요. 14번에서는 자주 가는 국내 여행지 몇 군데 얘기해보고 왜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말해달라는 질문, 그리고 15번에서는 채점관도 국내 여행 가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채점관의 휴가 관련해서 질문을 3-4가지 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15번 문제 유형에 답변하는 전략은 바로 이전 영상인 6월 기출문제 영상에서 모두 자세하게 공개를 했으니 지금의 썸네일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IM1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15번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7월 기출문제를 모두 공개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전략을 알려드릴까 하다가 이번 시험 두 번째 주제에서 출제되었던 파티 기념일 최근 경험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질문은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holiday party라고 해서 꼭 설날이나 추석에 파티한 경험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공문화에서 보통 holiday party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즐겁게 쉬면서 축하하는 특별한 날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떤 파티를 했다거나 행사 같은 거에 참여한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 해도 되고,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연말 파티나 동창회나 크리스마스 파티나 직장인분들 회식한 얘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최근에 생일 파티한 거 얘기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절반이 직장인분들이니 회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과거 경험은 지금처럼 육하원칙을 기본 틀로 잡고 말해주세요. 그럼 누구 자리에는 직장 동료라는 단어인 coworkers가 들어가면 되겠죠? 언제 했다고 해볼까요? 최근 경험이니까 가장 만만한 건 last week 아니면 last month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디에서 했다고 해볼까요? 회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무엇을 했다? 회식을 했다. 회식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company dinner 아니면 Korean style after work gather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had a company dinner which is a Korean style after work gathering.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뭐 표현은 많습니다. 이번엔 왜 했다고 해볼까요? 뭐 팀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how, 회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뭐 상사가 축사를 하고 다 같이 건배를 했다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있겠죠. 그리고 그날 회식이 어땠다? 정말 즐거웠다. We had a blast.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과거 경험 스토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함께 회식한 얘기를 하면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파트 기념일 최근 경험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주제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식당 인상적인 경험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식당 인상적인 경험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식당에 갔던 적이 있나요? 아마도 특별한 날을 축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식사 중에 흥미롭거나 웃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럼 이 질문에도 토시 하나 틀리고 아까 그 답변은 그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회식한 얘기를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공통형 주제의 휴일, 명절, 최근 경험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휴일, 명절, 최근 경험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기념한 휴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세요. 특별하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발생했나요? 최근 휴일을 기념하기 위해 한 것을 모두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 질문에서는 연말 파티라고 하거나 아니면 설날 전에 다 같이 회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죠. 시기만 살짝 변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지에서 술집 빨갛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럼 술집에서의 인상적인 경험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술집 인상적인 경험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술집이나 바에서의 특별한 방문을 말해주세요. 아마도 당신의 생일이나 친구의 생일을 축하했을 수도 있죠. 술집 방문 전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세요.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여기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통형 주제인 호텔의 인상적인 경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회식을 어디에서 했다? 장소를 이제 호텔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특히 아름답거나 흥미로운 호텔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기억에 남는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 있었나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지금의 이 질문, 기억에 남는 호텔을 얘기해봐라. 이때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상황에 맞춰서 호텔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때 호텔이 되게 예뻤다 이러면서 호텔 살짝 묘사하는 부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똑같이 유카원 측을 이용해서 집에서 생일 파티한 경험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파티 기념일 최근 경험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거주지, 집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을 얘기해봐라, 이 질문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집에서 파티를 해서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공통형 주제 가족, 친구가 나왔을 때도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한 인상적인 경험,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형 주제 자유시간, 최근에 너 자유시간에 뭐 했니? 이 질문에도 똑같이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집에서 파티를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픽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스크립트로 최대한의 주제를 커버치는 전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픽 공부는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매달 시험을 보러 가면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이 오픽 시험장 리뷰를 올리는 강사는 유튜브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장소 리뷰하는 영상을 유튜브 회원제로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 리뷰하는 영상이든 그 외 다른 영상이든 제가 이거는 무료로 공개하기에는 좀 아깝다 싶은 영상들을 회원제로 돌렸으니 그 영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회원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기출문제 공개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